자,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미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관세 15%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태한 생각인지, 제대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그 정도 얘기만 하고 간다는 건 너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먼저 평을 해드리고 나서 이 얘기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차지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당 소속으로 배준영, 조정훈 의원, 이렇게 4명의 의원들이요,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서 온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단은 이번 방문에서 그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만났는데,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스티브 데인스, 몬태나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고요. 앤디 김, 뉴저지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그리고 토드 영, 인디애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만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들을 쭉 불러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가 딱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메리 게이 스캔런, 펜실베니아주의, 그리고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의 한국계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그리고 브렛 슈나이더,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 마크 엘포트, 미주리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고요. 데렉 슈미트, 캔자스주의 공화당 하원입니다. 그리고 밥 온더, 역시 캔자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이 하원 의원들의 이름만 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왔는지. 자, 이와 함께 데이빗 월레졸 국무부에 있는 부차관보를 만났는데요.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이 월레졸 부차관보 만났고, 그리고 일부 면담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자, 배준영 의원은 오늘 한국에 12.5%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좀 죄송한데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것을 부과하는 거는 부과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5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25% 관세 얘기했던 건 상호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 보편 관세가 아니고 상호 관세입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미국은 한국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관세 기준으로 얘기한 게 25%입니다. 그거를 15%로 낮추기로 한 이유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있는데 그 무역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요. 그래야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 관세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그럼 3,500억 달러 투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15%로 낮춰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상호 관세 이야기. 근데 지금 12.5%가 부과된 이것은 301조라는 걸 통하긴 했으나 12.5% 관세 이 부분은 상호 관세가 아니라 그냥 보편 관세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한테 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3,500억 달러 투자해 주기로 했을 때 15% 해주기로 했으니까 15%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볼 때에는. 얘는 공부 안 하고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하고 왔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정은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이 15%고 여기에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빨간불이다.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라면서 말을 아끼더라.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하고 왔네. 뭐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Let's see what happened.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담당자들 그리고 국회에 만났다라는 그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은 관세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세 얘기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관세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 있는 연방 의원들을 갖다 구워 삶으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얼마나 미국을 모르면 미국 정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모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달 안 됩니다. 전달된다고 해봤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또 기사를 내주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뭐 한국 입장을 세우는 완전히 국뽕 기사를 내보낸 거죠, 사실은. 근데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를 발동을 하면서 그 강제 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권을 유린해 가면서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한국을 거쳐서 완제품으로 바뀌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12.5%가 붙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10%인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미국 측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 얘기를 하려면 트럼프한테 직접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하고 거래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불법적인 노동 착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 정부가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되겠다. 만약에 불법적인 노동 착취가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로 나온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할 수 없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5% 관세가 10%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간 거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전 세계 교육 대상국을 상대로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를 했었죠. 그런데 요번에 301조를 통해서 60개 나라, 그 60개 나라가 미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교육의 99.3%인가 뭐 엄청난 99.2%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60개 나라와의 무역 관계가.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나라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다가 한다라는 상징적인 조치는 안 하지만 301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60개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 자, 과잉 생산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25%의 관세를 15%로 낮춰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준 바 있습니다. 강제 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 생산 관세의 합의 15%를 넘으면 기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진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했어야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 봄 시절까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투자한다면 언제 할 거야? 라고 쪼기 시작하면서 지금 실무 협의가 다시 일어나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빨리 비준해주고 빨리 일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이재명 정부도 약속을 빨리빨리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았어야죠. 어차피 친중 반미 정부가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신뢰가 바닥나 있다는 거 본인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으면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15%로 낮춰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15%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3,500억 투자나 해.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배준영 의원은 비자 문제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 국무부 차관보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 입장에서는 투자해 준다는데 근데 일할 사람들 와서 일할 수 있게 비자 발급해 주는 거 챙겨줘야죠. 예. 조건이 있는 겁니다. 비자 발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기업이든 한국 정부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미국이 움직여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앞에 전제는 빼고 뒷얘기만 자꾸 합니까? 국민들 헷갈리게. 차지호 의원은 대미 투자는 몇십 년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트럼프 행정부 임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민주당이 정권하고 있을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까? 3,500억이라는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처를 누가 결정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로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사정을 해서 한국이 통사정을 했기 때문에 봐준 게 그러면은 200억 달러, 1년에 200억 달러를 뭐 지켜주어라 뭐 이런 선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은 그게 10년이 넘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매년 200억 달러에 딱 캐파를 걸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직에서 내려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한국은 미국한테 빚을 진 꼴이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지금 한국 정부가 해놓은 거죠. 아니 협상은 한국 정부가 말도 안 되게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일 진행하는 건 여기 지금 딴소리 하는 거죠. 예? 차지호 의원이 하는 소리는 몇십 년의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여 대미 투자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을 몇십 년 사이클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이 바뀌는데 몇십 년이면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산업이 몇십 년 뒤에는 생겨나가지고 그게 부흥하는 이게 산업계인데 몇십 년 뒤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공지능 산업이 지금 이렇게 활기를 띨 거라는 걸 단 10년 전에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10년 전에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냥 공상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자꾸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난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러면서 에너지나 인공지능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투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헛소리 하나만 한 헛소리죠. 공부들을 이렇게 안 하고 오니 참. 배준영 의원은 투자 분야 선정에 있어서 양국 모두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윈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서로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만들어집니까? 상대방을 의심하면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양국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신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투자 분야 선정에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미 트럼프 행정부랑 이재명 행정부랑 합의를 했을 때 투자처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특히 대통령이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말 바꾸게 하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경고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란을 봐라. 이란. 합의할 때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말 바꾸기를 하면 이란 꼴 날 거다. 이건 경고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가 같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공동 발표까지 해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말을 바꾸려고 한다. 뒤에 가가지고 말을 바꾸려고 한다. 분명히 한국이 투자를 하지만 투자처는 미국이 선정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론 앞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양국의 협의하에서 투자처를 결정해야 된다. 말 바꾸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밖에 안 들죠. 이건 신뢰를 깨는 겁니다. 이렇게 신뢰를 깨면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발 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공부 좀 하십시오. 사우나 좀 그만 가고.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 투자 요청해야죠. 예, 뭐 그건 잘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도 미국에 투자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죠. 미주리주 상하원 의원들은 방미 의원단을 만찬에 초대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주리주에서는 지금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럴 거죠. 어쨌든 의원단은 쿠팡과 관련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전했는데 조정은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의원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자동차 공장이 온 게 아니라 그 옆에 배터리 공장이 온 거였죠. 그 옆에 LG하고 현대하고 합자해서 만든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 공장에 이제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 노동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미국 의원이 있다면 그 미국 의원도 공부를 안 하는 의원이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관계에서 쿠팡이 굉장히 큰 암초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자, 쿠팡이 암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쿠팡이 암초가 아닙니다. 암초는 쿠팡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암초지 쿠팡이 암초가 아니고. 이 인식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돼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지아주의 그 공장, 한국 공장을 급습한 그 상황은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전에 여름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에서 민주노총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민주노총과 한국에서 온 민주노총과 미국에 있는 좌파단체들, 뭐 노두돌이라든가 이런 미국에 있는 좌파단체들이 여럿이 연합을 해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시위에서 나온 피켓들을 보면은 반미입니다. 반미.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피켓들이 나왔습니다. 반미 시위 집회를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 다 한국에서 온 거냐? 아니요. 시민단체 이런 데서 동원된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 누구누구야? 파악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았더니 아니 한국에서 파견 근무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네? 이게 나온 겁니다. 그거 찾으러 온 겁니다. 그거 찾으러. 일하러 왔으면 일만 하고 가든가. 아니 그 동네 어차피 불법적으로 뭐 편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면서 이건 이미 예전부터 소문 나 있었던 거고. SK온하고 그 SK온이 배터리 공장 조지아주에 지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 불법 노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오지 않고 한국에서 막 일꾼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관행이 없어지질 않고 편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거였고 그나마 한국에서 투자하고 하는 거니까 좀 봐주려고 했던 거였고 주정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좀 봐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민주노총이 주동해가지고 데모한 거 보고서는 요거는 조금 좀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치 출동을 했더니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게 영어가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작전상의 뭐 실수라면 실수, 미스라면 미스이겠으나 어찌됐든 기본적인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죠. 이런 부분들 설명 못 해주죠. 창피하니까. 다만 신정원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우발적 발언이었는데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불을 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무슨 얘기냐면 쿠팡 얘기하는 겁니다. 쿠팡 때문에 현대자동차 급습이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제 쉬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편향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접하며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 같다라고 차 의원은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 미국의 의회에서 의회 보고서가 나올 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차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쿠팡과 관련된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임시 보고서. 정식 보고서는 앞으로 몇 달 더 뒤에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 제발 한국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이 그 보고서에 좀 언급이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쿠팡의 증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미 그 과정 배경에 국토안보부라든가 상업부라든가 그다음에 법무부, 뭐 FBI 같은 그런 법무부라든가 이런 여러 조직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하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지금 쿠팡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곳이 법사위원회인데 법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게 FBI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쿠팡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경찰이 발표한 이야기,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건데 그 말만 가지고 떠드는 거는 한국 정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나중에 보고서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터졌는데 지금 뭐 와가지고 관세 얘기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한국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 법을 만들든가 차라리 대응하는 법을 만들든가. 근데 이게 지금 뭐 애들 장난처럼 와가지고서는 미국 의원들 몇 명 만나가지고 얘기해주면은 본인이 할 일 다 한 것처럼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라는 식으로 지금 뻐기는 겁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행동들, 이런 출장은 오나 안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 누구를 만날지 결정을 할 거면 좀 제대로 알고 오고 해야 될 얘기들도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와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얘기해 줄 때 정확하게 좀 전달 좀 해주고 기자들이 허튼 소리 하지 않게